얼어붙은 동화 속 세상, 빙하가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푸른 호수들, 자연이 만든 보이지 않는 걸작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잊어버린 스위스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15번째 라우터브루넨 72개의 폭포 계곡. 세상에서 라우터브루넨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 J.R.R. 톨킨. 마치 마법이 살아 숨쉬는 계곡. 톨킨이 리븐델의 영감을 받은 진짜 장소. 라우터브루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깊은 곳에 숨겨진 현실 속 판타지. 거대한 절벽과 눈 덮인 봉우리로 둘러싸인 이 좁은 계곡에는 무려 72개의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스타우프바흐 폭포는 거의 300m 높이에서 절벽 아래로 곧장 떨어지며 마을 위로 안개를 뿌려 마치 꿈속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라우터브루넨의 너비는 불과 1km이지만 이곳에는 수백 년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알프스 목장부터 숨겨진 산책로, 톨킨의 스케치부터 날개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험가들까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산 내부를 가로지르는 빙하수가 흐르는 천둥 같은 트리멜바흐 폭포가 기다립니다. 귀로 듣기 전까진 믿기 힘든 장면. 고속도로도 없고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소 울음소리, 맑은 공기,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뿐입니다. 이런 곳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 둘번에 남겨주세요. 당신은 폭포를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그저 고요함을 느낄 건가요? 14번째 체르마트와 마테오르는 산이 하늘을 만나는 곳. 마테오르는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자연의 완벽함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공기는 더 얇고 침묵은 더 깊으며 봉우리는 꿈보다 더 날카로운 곳. 전설적인 마테오르는 산이 지켜보는 알프스 마을 체르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발 4,478m에 이르는 마테오르는 단순히 스위스의 상징적인 봉우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외심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그 완벽에 가까운 피라미드 모양은 수세기 동안 등반가, 예술가, 탐험가들을 매혹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체르마트는 단순한 엽서 속 풍경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는 이 마을에서는 말이 끄는 마차가 자갈길을 달리고 나무로 된 샬레가 눈 덮인 하늘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곳에서는 별이 더 가깝고 시간도 천천히 흐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 중 하나인 고르너그라트 철도를 타고 구름과 빙하를 지나면 마치 천국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전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은 눈과 고요함으로 가득 찬 동화 속 겨울 왕국이 되며 스키어들은 거인들의 그림자 아래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교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오직 눈 위로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만 있습니다. 마테오른을 직접 본 적 있나요? 댓글 3번에 남겨주세요. 하늘로 향하는 기차를 탈 건가요? 아니면 벽난로 옆에서 코코아를 마실 건가요? 13번째 블라우제 호수, 푸른 보석. 어떤 장소들은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베른고지대의 조용한 숲속에 너무 푸르고 신비해서 현실 같지 않은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블라우제, 푸른 호수, 스위스의 가장 마법 같은 숨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불과 0.64 헥타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엄청납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의 모든 돌과 그림자처럼 떠다니는 물고기들까지 다 보입니다. 이 신비로운 푸른색은 지하수와 빙하 광물이 알프스의 빛을 반사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카메라로도 담을 수 없는 색감. 하지만 블라우제의 이야기는 단지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가슴 아픈 전설도 담겨 있습니다. 한 소녀가 사랑에 아파 이 호수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슬픔이 호수를 영원히 푸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녀의 조각상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으며 수면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숲과 피크닉 공간으로 둘러싸인 블라우제는 조용한 산책이나 보트 타기 혹은 그저 감탄하며 앉아있기에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람도 없고 소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뿐. 이렇게 맑은 물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댓글 4번에 남겨주세요. 물속 조각상을 찾으러 내려가시겠어요? 아니면 그저 떠다니며 꿈꾸시겠어요? 12번째, 알레취 빙하, 얼음의 거인. 이것은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강입니다. 녹아내리는 눈과 사라지는 겨울의 시대 속에서 알레취 빙하는 마치 잠든 거인처럼 서 있습니다. 광활하고 조용하며 고대의 존재입니다. 길이는 23km가 넘으며 알프스에서 가장 큰 빙하로 11억 톤이 넘는 얼음을 품고 있습니다. 융프라우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빙하는 수천 년의 바람, 눈, 그리고 시간 그 자체가 빚어낸 하얀 고속도로처럼 산 사이를 흐릅니다. 빙하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면 그 고요함이 숨막히도록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동차도 도시도 없습니다. 오직 얼음이 스스로의 무게로 갈라지는 부드러운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경고와 함께 다가옵니다. 알레취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3km 이상 후퇴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이 풍경,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이로움을 품은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애기숄은 전망대에서는 끝없는 얼음바다처럼 펼쳐진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엄함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음 거인을 건너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서서 모든 것을 감상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레취 빙하, 당신의 꼭 가봐야 할 리스트에 있나요? 11번째, 외슈리넨 호수, 청록빛의 꿈. 어떤 호수는 하늘을 비추고 이 호수는 당신의 영혼을 비춥니다. 해발 1578m, 베른 알프스 깊은 곳에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장소가 숨어 있습니다. 외슈리넨 호수입니다. 절벽과 빙하로 둘러싸인 이 고산 호수는 빛에 따라 청록색, 에메랄드색, 은빛으로 빛나며 마치 물속에 물감을 부어놓은 듯한 강렬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고대 빙에 의해 형성된 이 호수는 거의 1.1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작은 보트를 타고 탐험하기엔 충분하고 조용히 숨어있는 듯한 비밀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름에는 들꽃이 만발하고 겨울에는 호수가 완전히 얼어 천연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도착하려면 칸더슈테그 마을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종을 단 소들이 거니는 초원을 지나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꿈꾸는 자들의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는 순간 끝. 너무 기자. 저거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고요한 물 위를 노저어 건너시겠어요? 아니면 구름 속을 향해 등반하시겠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단 하루라도 이곳에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10번째, 라보 포도밭, 호수 위 계단식 농장. 땅이 포도나무를 만나고 풍경이 와인 맛이 드는 곳. 눈 덮인 산들과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은 라보에서 현실이 됩니다. 제네바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 계단식 포도밭 지역인 라보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답습니다. 800년 전 수도사들에 의해 언덕을 깎아 만든 이곳은
지금은 8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곳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 하나하나가 땅의 곡선을 따라 호수로 떨어지는 초록색 계단을 형성합니다. 이곳의 포도는 세 가지 햇빛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호수의 반사광에서, 그리고 돌담이 반사하는 열기에서.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며 특히 샤슬라라는 지역 와인이 유명합니다. 포도밭 산책로를 도보나 자전거로 따라가며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셀러에 들러보고 해가 알프스 뒤로 지는 장면을 감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경치가 아닌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입니다. 스위스 어디서 와인을 마시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면 이곳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7번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꿈꾸는 와인과 풍경의 조합은 어떤가요? 9번째, 란투바서 고가교 판타지를 달리는 기차. 해리포터가 알프스에서 기차를 탄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어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는 방식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마법 같은 여정은 바로 란트바서 고강료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이 돌다리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 보입니다. 높이 65m, 길이 136m의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며 6개의 우아한 아치로 구성되어 있고 곧바로 산속을 뚫은 터널로 이어집니다. 마치 꿈속 장면처럼요. 1900이 연해 지어진 이 고가교는 전설적인 빙하 특급 노선의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로 불리지만 이곳에서는 느림이 곧 아름다움입니다. 순간마다 절벽, 강, 숲, 자동차나 비행기로는 놓칠 작은 마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차 여행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엽서입니다. 그리고 고가교를 건널 때 눈앞 아래로 정령이 활짝 열리며 마치 날개 없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당신이라면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산만 조용히 바라보시겠습니까? 댓글 9번에 남겨주세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선택하시겠어요? 7번째, 베르자스카 계곡 에메랄드빛 강. 물이 예술이 될 때 자연은 돌로 조각합니다.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티치노 지역 깊은 곳에 너무 선명해서 현실 같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끄럽게 조각된 바위 사이로 흐르는 수정처럼 맑은 에메랄드 강. 베르자스카 강은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물이 너무 투명해서 15m 아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처럼 부드러운 암석 사이를 흐르며 빛과 시간에 따라 초록, 파랑,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풍경 그 이상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놀이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고대 돌다리 위에서 차가운 강으로 다이빙하고 사진작가들은 반사를 쫓고 하이커들은 조용한 마을과 폭포를 연결하는 베르자스카 트레일을 따라 걷습니다. 혹시 이 강이 낯익게 느껴지셨나요? 아마도 영화 007 골든아이어의 전설적인 번지점프 장면이 촬영된 근처의 베르자스카 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원하시면 당신도 그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당신이라면 이 에메랄드빛 웅덩이에서 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임스 본드처럼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강인가요? 6번째, 엔카딘 계곡, 빛과 침묵의 땅. 여기선 빛이 말보다 강하게 속삭이고 침묵은 신성하게 느껴진다. 스위스 동부, 세상과 떨어진 듯한 곳에 위치한 엔가딘 계곡은 맑은 호수, 얼어붙은 정적, 그리고 공기 속에 황금 가루처럼 흩날리는 순수한 햇살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80km 이상 뻗어 있는 엔가딘은
유럽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고도만이 아닙니다. 바로 빛입니다. 오랫동안 예술가와 시인들은 이곳의 햇살이 특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맑고 거의 마법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럼 와, 화려한 생머리치에서부터 조용한 마을 구아르다까지 엔가드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름엔 푸른 호수, 겨울엔 얼어붙은 원더랜드, 가을엔 황금빛 낙엽이 물든 숲. 자연이 천천히 그려낸 뭐지? 걸작입니다. 정적 속에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실바플라나 호수를 스치는 바람, 멀리서 울리는 소의 방울소리. 누군가는 말합니다. 엔가디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당신은 이곳의 평화로움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아니면 그 빛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댓글 3번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엔가딘을 방문하고 싶은 완벽한 계절은 언제인가요? 5번째, 시용성, 물 위에 떠있는 성. 어떤 성은 왕국을 지키고 이 성은 기억을 지킨다. 제네바 호수에 반짝이는 물 위로 곱게 솟아오른 시용성은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풍경입니다. 몽트로이 근처에 위치한 이 13세기, 요새는 800년 이상을 호수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사보이 백작들의 거처였고 이후엔 감옥이 되었으며 자유의 상징으로도 남았습니다. 성 안에는 아치형 천장이 있는 홀, 숨겨진 통로, 지하 감옥이 있고 중세의 권력과 시적인 저항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가장 유명한 죄수는 프랑수와 보니바르로, 그의 이야기는 바이런 경의시 시용의 죄수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지금도 지하 감옥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그 풍경에 있습니다. 눈 덮인 알프스가 뒤를 감싸고 유리처럼 맑은 호수가 아래에 있으며 화살 구멍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듭니다. 아침 안개 속에 쌓여 있든 석양에 물들어 있든 이 성은 2번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두운 감옥을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숫가의 홀에서 꿈을 꾸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본 성 중 가장 로맨틱한 곳인가요? 4번째, 그린델발트 피르스트. 끝이 없는 절벽길. 세상의 끝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시작이라면 동화 속 마을 같은 그린델발트 위 끝을 모르는 절벽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래를 보라고 도전하고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선물합니다. 그곳은 바로 그린델발트 피르스트의 클리프 워크입니다. 이 좁은 금속 산책로는 해발 2168m의 절벽 벽면에 매달려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낙차는 깊어지고 풍경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펼쳐집니다. 날카로운 알프스 봉우리, 구불구불한 초록 계곡, 그리고 하늘은 너무 넓어 당신을 삼킬 듯합니다. 산책로의 끝에는 유리 바닥의 발코니가 얇은 공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난간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바람, 그리고 무한한 공간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르스트는 단지 스릴을 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산악 모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알파인 하이킹, 짚라인, 실제 롤러코스터처럼 구불구불한 마운틴 카트 타기까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안고 도전하고 대부분은 놀라움과 감동을 안고 떠납니다. 당신은 끝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땅 위에 안전하게 남아 있으시겠습니다. 댓글 2번에 남겨주세요. 그린델발트 피르스트는 당신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가장 두려운 악몽인가요? 3번째, 지알프제, 숨겨진 알프스의 보석. 모든 보물이 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고요함, 하늘, 그리고 정지된 물로 이루어져 있죠.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펜첼 알프스 고지대에는 제알프제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마치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 가려면 숲과 초원을 걸어야 합니다. 방울 달린 소들과 그림 같은 목조 오두막을 지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호수가 나타납니다. 완벽히 정지된 수면, 뾰족한 절벽에 둘러싸여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죠. 해발 1143m에 자리한 제알프제는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입니다. 여름에는 에메랄드빛 물이 하이커들을 쉬게 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수영도 합니다. 가을이면 안개가 수면을 감싸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이고 겨울이면 고요하게 얼어붙습니다. 자동차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만이 존재합니다. 거칠고 순수하게. 당신은 이 알프스의 보석을 찾기 위해 하이킹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정 자체가 마법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알프제는 이제 당신의 스위스 버킷리스트에 올랐나요? 두 번째, 베르크가스트 하우스 애셔, 절벽 위의 호텔. 당신의 호텔방에 TV는 없지만 100만 달러짜리 전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직 암벽의 기대들은 자리 잡은 아펜첼 알프스의 베르크가스트 하우스 애셔는 단순한 숙소가 아닙니다. 마치 자연과 건축이 손을 맞잡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170년 전 지어진 이 목조 건물은 마치 판타지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 절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도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곳에 오려면 하이킹을 하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사냥과 야생화가 지나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숨이 멎을 듯한 알프스 계곡의 정령입니다. 구름은 천천히 떠다니고 귓속엔 고요한 침묵이 울립니다. 내부는 소박합니다. 나무벽, 집에서 만든 음식, 그리고 따뜻한 미소의 직원들. 하지만 진짜 마음을 사로잡는 건 바깥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서 구름 위로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레스토랑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직접 서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절벽 끝에서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평화, 아름다움, 아니. 그리고 아니 모험을 위해 저렇게 살아가 완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셔는 당신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올랐나요? 첫 번째, 기스바흐 폭포, 물과 위험이 만나는 곳. 어떤 장소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숲으로 덮인 상이슬에서 14개의 단계를 따라 폭포수가 떨어지는 기스바흐 폭포는 아름다움과 야생의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 폭포를 마법처럼 만드는 것은 단지 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경험입니다. 보트를 타고 유리처럼 잔잔한 프리엔츠 호수를 건너 도착하면 나무 사이에 19세기 궁전 같은 그랜드 호텔 기스바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장소죠. 그리고 그 뒤에서는 폭포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폭포 뒤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안개 커튼 안에서 천둥 소리와 소나무 향기 속에 서 있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시인들, 화가들, 그리고 왕족들이 한때 이곳으로 도망치듯 찾아왔던 이유, 자연의 극장에 푹 빠져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하늘 가까이의 트레일, 물 위에 떠있는 성, 동화 같은 마을들까지. 스위스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꿈 그 자체입니다. 이 15곳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마법이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용기 내어 찾으러 간다면. 당신의 마음을 훔친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 피닉스와 함께하는 다음 여행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은 숨겨진